카페인을 소개하고 카페인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19년 독일 화학자 프리드리히 페르디난티 룽게가 처음으로 비교적 순도 높은 카페인을 분리해냈고 커피에 들어있는 혼합물이라는 의미로 카페인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 잎, 씨앗 등에 함유된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커피, 차, 소프트 드링크, 강장음료, 약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인체에 흡수되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장기간 다량을 복용할 경우 카페인 중독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각성 효과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혈관을 수축하여 혈압이 상승하고 아드레날린, 당질, 코르티코이드 등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루어지는 만큼 신체에 여러 가지 무리를 줍니다. 즉, 카페인 섭취 시 피로감 해소는 실제로 피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잠시 피로함을 모면할 수 있는 각성 상태로 빠지게 돕는 것입니다. 카페인 분자 구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9세기 말 헤르만 에밀 피셔가 카페인의 화학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카페인의 분자식은 C8H10N4O2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카페인의 2차원 모형, 오른쪽 사진은 3차원 분자 모형입니다. 분자의 화학적 구조는 원자의 배열과 각 해당 원자들 간의 화학 결합으로 결정됩니다. 카페인 분자는 10개의 수소 원자, 8개의 탄소 원자, 4개의 질소 원자, 그리고 2개의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총 24개의 원자로 형성됩니다. 두 번째로는 카페인의 작용입니다. 시험기간이나 늦게까지 공부해야 할 때 한 번쯤은 다들 카페인을 먹어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페인이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카페인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심박이 올라가고 흥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밤에도 깨어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카페인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대신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아데노신 대신 카페인이 수용체에 들어가 각성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데노신은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용체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깨어있을 때 뇌는 무엇을 할까요? 뇌는 우리의 몸이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데노신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카페인을 섭취하면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려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굉장히 잘 잡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이것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 차이로 인해 잠을 잘 자기도 하고 깨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깊게 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인의 영향으로 뇌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몸만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페인을 섭취해도 잠을 잘만 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카페인에 대한 부작용의 원인과 현상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카페인 부작용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이라는 수용체의 결합을 방해하여 뇌의 각성을 유지시켜주는 화학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심각해지면 뇌에 무리가 오게 되어 많은 부작용을 불러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카페인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심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면서 손에 힘이 빠지게 하거나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이것이 심각해지면 부정맥,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서는 철분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빈혈을 유발하거나 골다공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뇌를 각성시켜 적당한 양을 복용한다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다 복용하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불안해져 불면증, 행동불안, 정서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도 피로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눈에 혈압이 올라가 녹내장이 생길 수 있는데 녹내장이란 눈의 압력 상승으로 혈액 공급에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안구 건조증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카페인의 부작용은 성인보다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청소년이 과다 섭취하게 되면 정서장애가 올 수 있고 빈혈이나 성장장애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 자체에 당이 많이 들어있어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게 된다면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카페인 과다 섭취를 그만하고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